전쟁의 심리학, 귀스타브 르 봉.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심리적 원인에 대한 고찰. 심리학적 원리들. 물리적인 무기들이 전투에 이용되고 있지만 그 무기들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힘이다. 개인과 국민은 정서적, 신비주의적, 집단적인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며 국민의 생각과 행동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지력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지만 성격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한다. 감정의 발달은 의지와 별개이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프랑스인들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종교적 증오 분열됨.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인들이 침략자, 독일들에게 느낀 압도적인 증오에 지워졌다. 독일 정부가 전쟁을 국민 전체의 과제로 바꾸기 쉬웠던 이유는 국민의 집단적인 군인 정신이 이미 시민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집합의 특성, 지적 평균, 불합리성, 분노의 전염, 불관용, 맹목적 복종. 이성은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깨뜨리지 못한다. 신비주의적 믿음이 신봉자에게 절대적인 진리로 위상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적인 힘은 인류를 지배하는 동기들 중에서 최고로 막강하다. 인간의 중대한 갈등의 근본적 요소. 생물학적 원인, 생존 수단을 제공. 정서적 원인, 증오와 욕심. 신비주의적 원인, 자신의 예언자의 종교를 전파. 믿음의 강요 전쟁터, 신비주의적 동기의 노예. 전통이 국민의 사고방식을 강하게 안정시키고 있을수록 그 국민의 원시적 야만성을 저지하는 데에 사회적 제약이 그만큼 덜 필요해진다. 내적 규율, 죄적 규율. 임시와 충동, 조상의 정신, 무의식적 의지 EX, 나폴레옹의 병사들 사기 고취. 한 나라의 쇠퇴는 의지가 약해지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때 시작된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의지. 용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극복 불가능할 정도로 큰 장애가 필요했던 것이다. 2. 현대 독일의 진화. 권리가 아니라 힘만이 강대국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정의의 개념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도 다 다르다. 일반적인 중재 조약들은 독일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야심찬 국가에, 말하자면 아직 정치적, 국가적 발달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국가에 특별히 치명적임에 틀림없다. 프로이센 약한 국가들을 아주 강하게 경멸. 독일인들은 엄격한 군사 제도에 의한 수동적인 복종에 익숙해져 있어 국가의 관료적 체계화를 받아들이게 됨. 집단적인 조직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오직 평균적인 정신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뿐이다. 사람이 본능을 지배하지 못할 때엔 차라리 그 본능을 찬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국가의 부는 주로 그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적인 에너지의 양의 산물이다. 독일 광산이 매년 1억 9천만 통의 석탄을 생산한다는 것은 곧 9억 5천만 명의 노동자들, 온순한 노예들이 공급하는 기계적 노동을 생산한다는 뜻이다. 군사제도는 독일의 노동자 계급을 위한 학교, 벨로브 교수. 가격 할인과 장기 신용을 바탕으로 독일 상인들은 모든 나라의 고객을 확보, 경쟁자들을 없앤 후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 독일은 언제나 모방을 일삼았으며 새로운 것을 창조한 예가 없었다. 독일인들은 이웃을 닮기를 원하고 집단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영국인은 정반대로 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이웃과 같아지기보다는 달라지기를 원한다. 어느 한 국가의 신체 건장한 모든 남자들이 처음에 2년 동안, 그 후로는 정지거우로 병영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일탈에도 채찍이 가해지는 그런 곳에서 지내야 할 때, 그 국가의 국민은 당연히 정확성과 질서, 복종의 습관을 평생 동안 지니게 되어 있다. 군사제도는 독일 젊은이들의 개성을 말살했으며 젊은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목적에 맞게 다듬었다. 그러나 독일의 실수는 조직화가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있다. 민간의 주도권을 최대한으로 키우고 있는 영국과 미국. 프로이센에 받은 영향은 독일인의 개인적인 정신을 점진적으로 파괴하면서 개인적인 정신을 집단적인 정신으로 바꿔놓았다. 집단적인 정신의 지적 가치가 낮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게르만족 학자의 선언. 독일인이 평가하는 높은 가치 군사적 노예제도, 같은 종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동물적 본능,
군집적 정신, 국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3. 전쟁의 간접적 원인들. 독일이 과잉 인구를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분석은 엉터리. 근본적으로 성공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철도와 군수품, 금이다. 현재의 전쟁은 이성과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독일이 당시 산업과 상업적 발전을 이루었고 50년 동안 전쟁을 벌여 유럽을 정복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프랑스, 명예의 감정 영국, 벨기에를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독일, 유럽의 패권의 힘을 보여주려는 욕망. 4. 전쟁의 직접적 원인들. 1914-17-23 1914 8.1 독일 러시아 8.3 독일 프랑스 1918 11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최후 통첩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성됨.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와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또 영국의 중립에 대해서도 확신했다. 독일, 진실을 왜곡시킬 뜻을 전혀 품지 않았지만 모든 경건한 신자들처럼 그도 틀림없이 자신의 단언이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독일인과 영국인의 관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곳은 바로 명예에 대한 이해이다. 정치의 근본적인 바탕 중 하나가 감정을 창조하여 그것을 집단적인 감정이 되도록 퍼뜨리는 것이다. 신문, 미디어들은 언제나 유력한 지도자이다. 신문들이 준비하고 있는 무기가 단언과 반복, 암시 명성인데 이것들이 바로 군중의 의견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세르비아의 보호자로 여겨지던 러시아를 강하게 의심했던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은 다른 강대국들도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고 독일의 지원을 얻고 세르비아에 대한 전쟁 선포를 서둘렀다. 러시아 황제는 주권자가 자신의 의지와 정반대로 행동하고로 강요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이다. 전쟁 동의의 심리적 요인은 위신에 대한 욕구와 이웃 강대국에 대한 의심이었다. 양측이 적에게 기습 공격을 당하지 않게 위해 군사적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만든 것은 정말로 불신이었다. 암시에 의해 확립되고 정신적 전염에 의해 전파되는 믿음은 논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또 아무리 고매한 지성을 가진 사람도 그런 압도적인 믿음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중산층을 포함한 독일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그들에게 제시되는 의견을 제외하고는 전혀 아무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게르만족은 통제가 너무나 잘 되고 당국에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는 까닭에 정부의 생각 외에 개인적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 군부의 영향, 삼국 협상의 음모, 독일 황태자의 과대망상증, 프랑스의 보복 욕망,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 오스트리아의 야망 등이 전쟁의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5. 전투에 작용하는 심리적 힘들. 보충병이 군복을 입을 때 그는 더 이상 자화상 주인이나 대장장이, 농부가 아니며 기계의 한 부품이 된다. 예전에 정신적 전염이 일으켰던 확신은 낯선 환경에서는 사라져버린다. 중대 편입, 여행. 독일의 위협적인 태도가 프랑스가 위험에 처할 때가 가까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때에도 병역법의 필요성은 부정당했다. 현재의 전쟁의 근본적인 특징은 대규모 전투는 극히 드물고 긴 전선을 따라 소규모 전투가 자주 벌어진다는 점이다. 너무나 많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그들의 정신에 너무나 깊이 박힌 관념들이 반대되는 관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심리적인 현상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문가는 자신의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영국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망설인 탓에 나타난 결과들은 나라의 지도자에게 결단과 통찰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6. 독일의 전쟁 방식에 나타난 심리적 요소. 영국인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망설인 탓에 나타난 결과들은 나라의 지도자에게 결단과 통찰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테러의 공포감 형성은 상대 국가의 주민들이 정부의 전쟁을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하게 만들어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화되면 증오와 반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미국 국민에게는 그 어떤 것도 비전투원이 거주하는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요새화되지 않은 도시 지역을 불태우거나 폭파시키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토론이 불가능하다. 7. 알려지지 않은 양적 수치들. 당시 독일인들이 절실히 바랐던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독일군의 무자비한 방법을 잘 알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프랑스 군대의 첫 번째 성취를 세세히 묘사함으로써 비전투원들의 두려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극히 중요. 영웅들의 행위는 영웅적 자질이 씨앗이다. 언론의 침묵을 강요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여론이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 프랑스는 내분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국가가 비운을 맞는 이유는 국내의 적이 언제나 그 나라의 국민을 외부 적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독창력과 인내, 정확성, 양식, 활력, 의지, 자제력, 그리고 의무감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며 이런 능력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 지성을 아무리 많이 갖춰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의 대학들은 이런 자질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쁜 것은 억압적인 교육제도가 그런 것들을 소유한 젊은이들로부터 그것을 빼앗아버린다는 점이다. 관련 책 정치 심리학. 과학은 인간이 자연의 잔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도록 하고 인간의 약함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류는 약한 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무자비한 아면에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독재자는 오늘날 절대로 없다. 복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 행동력.